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시험 ITQ 엑셀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저장 버튼. 자, 위치는 여기 이 PC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장 위치를 잡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문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ITQ를 찾아야겠죠? 여기 ITQ 더블 클릭, 여기다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 수험번호는 그냥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저장. 그러면 엑셀 위쪽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파일명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라 써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1작업에서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나와야 된다 써져 있어요. 이건 미리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마우스 올리시고 그냥 더블 클릭 따당 눌러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제1작업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열너비는 1로 바꾸라고 써져 있었죠. 그래서 A열을 클릭을 해주시고 A열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열너비라고 나와요. 눌러서 열너비는 1,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시면 좁아졌죠. 여기 첫 번째 1작업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 모든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선택을 한번 할게요. A 옆에 보시면 여기 공백 있죠. 네모 표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홈, 글꼴은 굴림에 엔터, 그 다음에 11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풀어주시고 여기 제1작업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잡고 끌어주세요. 그럼 여기 하나 더 생겼죠. 자, 이거는 제2작업으로 이름을 바꿀게요. 엔터. 그 다음 또 제2작업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당겨서 복사를 해주세요. 자, 요거는 제3작업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1작업으로 넘어와서 이제 1작업 문제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답안 시트 이름은 1작업에서 4작업까지 하라고 써져 있죠. 근데 4작업은 이제 그래프를 만들 때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여기 시트가. 그거는 이제 그래프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1작업 넘어왔죠? 자, 보시면은 이제 제목 하라고 써져 있어요. 제목. 제목은 지금 여기 보시면 1행부터 3행까지가 여기 5행부터 보시는 부분이랑 좀 다르게 좀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터 3행까지 드래그를 한 번에 잡으시고 그냥 적당하게 늘리시면 돼요. 요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보시고 그냥 내 눈에 보기 좋게 이 화면이랑 비슷하게 문제지랑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도형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 이걸 이제 찾아봐야 돼요. 도형은 이제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도형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어디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하면 좀 편하겠죠?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요. 잘린 위쪽 모서리. 자, 눌러서요. 쭉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B부터 Alt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G열까지 지금 그려졌죠? G열 한 이쯤? 요렇게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을 해야겠죠? 그림자도 넣으라고 써져 있고 그림자 먼저 넣을까요? 도형을 선택하고요. 위에 보시면 도형 서식이라는 추가 탭이 나올 거예요. 눌러주시면 자, 여기 도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눌러서요. 그림자 오프색 오른쪽 요걸 찾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찾으시면 돼요. 오프색 오른쪽. 여기 안쪽 원근과 이거 말고요. 바깥쪽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오프색 오른쪽 눌러주시면은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타이핑 해볼까요? 지역 특성 판매 현황
자, 그냥 도형 누르고요. 쓰면 써집니다. 자, 썼고, 뭐 드래그 여기서 잡아도 되고, 그냥 도형을 선택해도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자, 홈 눌러서 여기 밑에 글꼴 바꿔야겠죠? 굴림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에다가 굵게, 검정,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 채우기 노랑은 여기 페인트 모양 있죠? 눌러서 여기 표준색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노랑.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홈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정렬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로 가운데 하는 곳이고 여기가 세로 정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가운데에 글씨가 생깁니다. 자, 이제 타이핑 해볼게요. 여기 B4셀부터 쓰시는 거예요. 제목줄을 먼저 치고 쓰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탭키로 넘어가면서. 자, 여기서는 셀 안에서 엔터를 쳐야 되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돼요. Alt, 엔터. 그 다음에 단위. 자, 또 탭. 당월 판매량. 또 Alt, 엔터. 자, 요렇게. 자, 이제 상품 코드. 자, 이 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형태가 엔터를 치면서 밑에 셀로 내려가면서 한 10씩 완성하는 걸로 할게요. 엔터, 엔터.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 1작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오타가 하나가 났다 그러면은 다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작업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으면은 한 글자만 써도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더 빨리 칠 수가 있어요. 자, 숫자 키패드는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에서는 숫자를 입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숫자 치는 데에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타이핑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평창지역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3개의 셀이 지금 합쳐졌죠. 그러면은 3개의 셀을 드래그를 잡으신 다음에요. 홈 탭에 보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합쳐집니다. 자, 만약에 내가 3개만 합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4개의 셀을 합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다시 눌러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뉘는 느낌이 아니고요. 풀었다가 합쳤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합쳐야 될 부분은 뭐 미리 합치고 하는 것도 편하겠죠? 자, 똑같은 거 복사를 할게요. 그럼 여긴 대각선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도 3개의 셀이 합쳐졌네요. 병합. 자, 여기는 비워두시는 거예요. 쓰지 않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쓸까요? 자, 그리고요. 여기 가로 1, 2, 3, 4, 5, 6 이 부분은
이 숫자를 쓰진 않아요. 이거는 문제 번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함수에 문제 번호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타이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부터 불편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열 부분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열 부분을 좀 적당하게 늘려주면 좋아요. 자, 열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전체적으로 뭐 여기든 상관없어요. 살짝 늘려볼게요.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제목을 했고요. 글씨 다 썼고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라 써져 있어요. 원본도 삭제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확인 담당 대리이사 이게 바로 결제란이에요. 결제란은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좀 안전하게 그냥 제 2작업에서 하거든요. 요건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여기 타이핑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만든다거나 하면은 나중에 삭제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요쯤 이렇게 얘를 넘어가는 부분 요런 데다가 하시면 되고 저는 2작업에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 요 두 부분 2개 셀이죠. 2개를 일단 합치고요. 병합. 그 다음에 요만큼 잡은 다음에 전 테두리를 넣는 거예요. 홈에 보면은 테두리 있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이라는 글씨 들어갈 부분을 좀 좁혀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밑에 이제 좀 넓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Alt 엔터. 담당 대리이사. 자,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홈에 보시면 여기 복사 키 있어요. 복사 눌러주면 짜글짜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1작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1작업으로 넘어와서요.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문제 보시면은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붙여넣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홈에 보시면은 여기 붙여넣기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밑에 여기 화살표 있어요. 화살표 눌러주면은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세 번째 거. 요거 그림이라고 나오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뭐 그림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 크기는 비슷하게 이제 잡아줘야겠죠? 또 Alt 누르고 딱 붙여주시고 J 끝에까지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본 삭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본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 2작업에다가 원본을 만들었죠. 요거를 완전히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D열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쭉 잡아주고 오른쪽 클릭 삭제. 여기 이제 완전 삭제예요. 자, 오행을 조금 늘렸었죠 우리가? 오른쪽 클릭 삭제 해주면은 다시 깔끔하게 2작업이 되었어요. 자, 1작업 다시 넘어와서 이 문제 B4부터 J4까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써져 있죠? 그러면은 B4부터 J4까지 이 부분 드래그해서 일단 주황 얘부터 먼저 할게요. 홈에 채우기에 주황 표준색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주황 그 다음에 또 G14셀, I14셀 G14셀이 여기죠? 이거랑 또 I14셀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추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한번 해도 상관없었어요. 됐죠? 그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H14셀 이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 글씨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이게 왜냐면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상품명을 기입할 수 있어요. 이 영역에 맞게. 일단 이 셀을 클릭을 하시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 데이터로 가시는 거예요.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눌러서 자, 이렇게 나왔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목록. 그러니까 이 상품명 목록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본 여기 클릭해주시고 C5셀부터 C12셀. 자, C5셀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 C12셀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해주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셀 서식 25 여기서부터 22셀까지 드래그 잡고 셀 서식을 이용하여 셀 서식은 단축키 컨트롤 1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1은 숫자 여기 위쪽 키보드 위쪽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키패드 말고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셀 서식 창이 나와요.
여기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해라 써져 있는데 단순한 원이 아니라 여기 쉼표. 그러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하면서 원이라는 글씨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0, 0.00, 샵, 쉼표, 샵30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간단하게. 여기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큰 따옴표 해주시고 원,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G5셀부터 G12셀 G5셀 여기서부터 G12셀 이 부분이죠. 자, 요거는 이름 정의를 해라 써져 있어요. 이름 정의가 뭐냐면 자, 이거를 이름 상자라고 하거든요. 제 마우스 있는 부분 요게 이름 정의하는 곳이에요.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서요. 치우고 전월 판매량 한 다음에 엔터를 딱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예쁘게 맞춰볼게요. 자, 여기 B4셀부터요. J14셀까지 드래그 잡고 홈에서 테두리 넣을게요. 여기 전체 테두리, 모든 테두리 여기 한 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잘 보시면은 여기도 진하고 여기도 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B5셀부터 J12셀까지 드래그 잡고 굵게를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이랑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정렬은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기본 작업할 때. 근데 숫자와 회계 서식, 회계도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숫자 부분 어디 있어요? 요것도 숫자. 그죠? 요거 참고하면 더 좋아요. 문제를 보면 더 편합니다. 요것도 숫자. 이 단위도 숫자.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 이게 다 숫자잖아요. 그러면 드래그를 싹 잡고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홈에 오른쪽 맞춤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해주세요. 드래그 홈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여기 표시 형식에 여기 쉼표 있죠?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테두리를 다 했는데 여기 대각선 테두리 아직 안 했죠. F13 셀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 셀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서 이 밑에 체크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대각선 양쪽 대각선 들어갑니다. 확인. 자, 이제 함수를 해야 되는데요. 함수는 마지막에 풀게요. 자, 제 2작업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차례대로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 1작업 시트의 B4셀부터 H12셀. 그럼 B4셀. 여기서부터 H12셀.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래요. 그럼 복사하면 되죠? 복사. 짜글짜글. 그 다음에 제2작업에 B2셀부터 붙여라. 그럼 제2작업으로 넘어와서요. B2셀에다가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엔터 눌러도 붙여넣기해요. 엔터 해볼까요?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요것도 붙여넣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모양이 예쁘지가 않으니까 B열부터 H열까지 살짝 늘려줄게요. 자, 1번 문제. 목표값 찾기. B11셀부터 G11셀. 그럼 B11, 여기서부터 G11셀까지 드래그해서 병합하래요. 그럼 병합하면 돼요. 병합.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뭐 자동으로 됐고요. 병합하면서 가운데 맞춤. 됐죠? 평창지역. 이거 평균을 입력하고 여기다 글씨 쓰란 얘기예요. 평창지역. 입력. 됐죠? 그 다음에 H11셀.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평창지역 다음 판매량 평균을 구해라. 평균 구하래요. 뒤에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테두리 먼저 넣을까요? 이렇게 두 개 드래그해서요. 홈에 여기 모든 테두리로 넣으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굵은 테두리 없어지는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이젠 d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d에버리지 더블 클릭. d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평창지역 당월 판매량 평균이래요. 그럼 평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지역. 그리고 당월 판매량 여기 있네요. 제목부터 드래그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다 잡고 쉼표. 드래그 처음부터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열 위치만 잘 잡으면 되니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당월 판매량 평균이에요. 그럼 당월 판매량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드래그한 거 기준으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당월 판매량 제목을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심표. 자, 조건은 평창 지역인 것만 평균을 구한다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홍천, 뭐 횡성 이런 게 계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조건. 조건은 지역은 평창인 것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목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창 이렇게만 누르면 안 돼요. 틀려요. 지역은 평창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평균 구해졌고요. 자, 요거는 좀 통일성을 위해서 홈에 심표 스타일로 천 단위 구분기호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평창 지역 다음 판매량 평균이 2150이 되려면 목표값을 구해라 써져 있어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은 여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시면요. 우리가 방금 클릭한 평균 구한 거 먼저 수식셀에 잡혔죠. 그 다음에 찾는 값 우리가 얼마 찾아야 돼요? 2150을 찾아야 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취나물의 당월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그럼 취나물이 어디 있어요? 취나물 여기 있죠. 이 취나물의 이 당월 판매량 값 얘가 얼마가 되면은 이 평균이 2150이 나올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변하겠죠? 이 값도 변할 거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1644였잖아요. 1670 정도가 되어야 이 당월 판매량 평균이 2150이 나와 라고 이렇게 목표값을 찾은 거예요. 확인. 그럼 1번 문제 목표값 끝났고요. 2번 문제.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자, 조건 하나. 그 다음 단가가 3만 이하인 조건 2개예요. 지금 조건 2개 나왔어요. 그럼 상품 코드랑 단가 요 제목을 먼저 갖다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품 코드 제목 부분 복사해서 조건은 B14셀부터 해야 되죠. 여기다가 이제 붙이고 그 다음 단가 제목을 일단 마련을 해주세요.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조건 쓰는 거예요. 자, B로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B 쓰고 별 표시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B가 처음에 있고 뒤에는 아무 글자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B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가가 3만 이하인.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거나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또는 이라는 뜻이죠. 또는. 이게 그리고였으면은 조건을 나란히 써주시면 되고 지금 또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단가는 3만 이하다. 이하 표시해 주시고 3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심표는 쓰지 않아요. 자, 인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단가, 당월 판매량 데이터만 추출한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요 4개의 열만 표현됐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요. 결과값은 B18셀부터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은 요것도 제목을 먼저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개랑 단가, 당월 판매량까지.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B18셀에다가 붙이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갈게요. 고급 필터는 요만큼 드래그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요 평균 구한 거 빼고 원본 가지고. 고급 필터 마찬가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여기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이 고급을 눌러주시면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라고 나왔죠? 자, 목록 범위 잘 잡혔고요. 조건 범위. 우리 조건 쓴 거 이만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 복사를 눌러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복사 위치는 요 4개의 열만 나와야 되죠. 드래그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상품 코드가 B이거나 단가가 3만 이하인 것만 표시가 됩니다. 볼까요? B로 시작하는 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 3개인데 이 M이랑 D는 왜 나왔을까요? 단가가 3만 이하이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작업 문제 끝났고 자, 이제 3작업 볼게요. 3작업 문제는 정렬 및 부분합이네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복사해요. 그럼 1작업 다시 넘어와서 드래그 잡혀 있잖아요. 그죠? 컨트롤 C 눌러서 제3작업 넘어옵니다. B2셀부터 붙여넣기를 해라. 그럼 B2에다가 붙여넣기. 자, 이것도 좀 예쁘게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서 작업을 하라고 써져 있어요.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출력 형태는 여기 써져 있죠? 이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정렬은 뭘 기준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기 좀 진한 글씨로 뭐 평균, 구하고, 개수 이렇게 계산된 부분 열 있죠? 이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드래그 잡고요. 데이터에 보시면은 여기 정렬이라고 있어요. 눌러서. 자, 기준 뭐예요? 지역. 지역으로 기준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희응부터 쭉 나왔잖아요. 오름차일까요? 내림차일까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요? 오름차도 해보고 내림차도 해보는 거예요. 오름차도 해볼까요? 확인. 자, 평창부터 나왔네? 그럼 뭐예요? 내림차로 해야죠. 내림차. 확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름차, 내림차 헷갈리시면 두 번 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화면과 같이 횡성, 홍천, 평창 똑같이 지금 정렬이 되었어요. 그럼 정렬하고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분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상품명의 개수와 당월 판매량 평균을 구해라.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기 끝에 있죠? 부분합. 그룹할 항목은요, 방금 정렬한 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 우리가 지역으로 정렬을 했었죠?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부터 해볼게요. 말고 개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명 체크. 요건 체크를 풀어야 되죠? 체크 풀어주시고, 상품명에 대해서 개수 구하는 거예요. 확인. 자, 일단 개수 구했어요. 자, 바로 또 이어서 갑니다. 데이터, 부분합. 자, 똑같이 그룹할 항목은 정렬한 거 했던 거, 지역 정렬했던 거 그대로 두시고, 함수가 이제 바뀌죠?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자,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구한 개수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말 그대로예요.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를 풀어주셔야 누적이 돼요. 누적. 자, 체크 풀었고 확인. 자, 누적되어서 평균과 개수가 차례로 구해졌습니다. 자, 2번 문제. 개요, 윤곽을 지우시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 빼기 표시만 있잖아요. 요거를 윤곽이라 그래요. 개요라고 하는데 얘를 지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우냐면 데이터에 보시면 우리가 부분합했던 거 있죠. 그 옆에 그룹 해제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개요 지우기라고 나옵니다. 요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부분합 바로 왼쪽에 있어요. 개요 지우기 없어졌죠? 그러면은 부분합 문제도 끝난 겁니다. 자, 다음에 자 4번 그래프 문제예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건데요. 먼저 만들기 전에 데이터 범위를 잘 판단을 하고 차트 종류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문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어디를 좀 참고하시면 좋냐면 여기 이거를 범례라고 하거든요. 범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가가 필요할 거고 당월 판매량도 필요해요. 단가와 당월 판매량이 필요해요. 그리고 밑에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취나물, 뭐 곤드레 이런 글씨들 있죠. 요건 뭐예요? 상품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3개의 열을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명과 단가와 당월 판매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취나물, 곤드레, 단호박 이렇게 6개만 필요하거든요. 드래그를 지금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상품명과 취나물, 그리고 곤드레, 단호박, 메밀나물, 그 다음에 서리태 이렇게 떨어지네요. 일단 이어지는 부분요. 이어서 잡아주세요. 이게 따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잡지 않고요. 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서리태와 찰옥소스 이거 이어져 있죠. 그러면은 쭉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거 뭐예요? 단가와 당월 판매량이에요. 자, 단가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드래그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당월 판매량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차트 만들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삽입 들어가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세로 막대형 요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있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여기 잘 나왔죠? 취나물, 곤드레 이렇게 쪼르르. 그럼 일단 잘 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데이터 보면 자꾸 들어왔고 위치는 이제 새 시트로 이동하고 자, 차트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위에
클릭했을 때 나오는 추가 탭이 있어요. 제가 여기 딴 데 클릭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클릭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자, 디자인도 있고 서식도 있는데 디자인이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디자인에서 여기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죠. 눌러서 여기 새 시트로 이동한다 써져 있잖아요. 새 시트 그대로 눌러주시고 제4작업으로 이름 바꿔라. 그럼 요거 이름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4작업. 네, 확인 눌러주시면은 자, 드디어 여기 제4작업이라는 시트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4작업은 맨 앞에 있으면 안 되죠. 잡고 바로 뒤로 옮겨주세요. 이거 깜빡하시면 안 되고.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에 차트 디자인 도구. 자, 차트 선택하시면은 이런 추가 탭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차트 디자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은 3. 레이아웃 여기 있네요. 레이아웃은 3.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이름 다 나와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여기 스타일은 1. 요거죠?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4번 끝났어요.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차트 영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대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면 그림 영역 나왔죠. 그러니까 이 클릭된 부분, 이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 이 나머지는 다 차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차트 영역. 자, 그럼 첫 번째 차트 영역부터 해볼게요. 자,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홈에서 하면 되겠죠? 홈에서 굴림에 11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요건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건 서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채우기. 그럼 채우기로 넘어와서 효과, 질감이 여기 맨 밑에 있어요. 파랑 박엽지, 파랑색으로 보이는 것도 이렇게 마우스 대보세요. 그러면은 이름이 나와요. 여기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채우기.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꾸미는 거잖아요. 서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흰색 배경 1 써져 있죠. 이름이 흰색 배경 1이에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차트 영역, 그림 영역 클릭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여기 서식을 눌러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림 영역이 선택되어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릭해서 해주셔도 돼요. 여기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제목 서식. 말 그대로 제목하란 얘기예요. 제목은 평창 및 글씨 쓸게요. 평창 및 전 지역의 특산물 판매 현황. 자, 이제 드래그 잡고 굴림 20포인트에다가 굵게까지 굵게 해주시고 채우기 꾸미는 거네요. 서식 넘어와서 흰색 배경 1 요거 흰색 배경 1 눌러주시고 테두리가 뭐냐면 윤곽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자동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자, 이제 서식. 당월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당월 판매량 계열이면 뭐예요? 요거 주황 색깔이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주황 색깔. 주황 색깔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 차트 종류 변경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 혼합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월 판매량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써진 대로. 그러니까 얘를 꺾은 선형, 그러니까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표시기 있는이라고 안 나왔죠? 여기 있죠. 네 번째 거. 보통 이거 많이 나와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보조축? 여기 바로 보이죠? 얘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예요. 체크. 그럼 여기 축이 하나 생겼어요. 확인. 여기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두 가지 지금 하라고 써져 있는데 표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를 마름모 형태로 표시를 해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름모 형태로 바뀌었고 여기 값도 표시됐어요. 값, 숫자. 자, 그러면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요소 서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거 페인트 모양 누르시면은 여기 선 말고 이렇게 표식이 있죠. 표식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표식 옵션이 또 나오고요. 지금 현재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 형태.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형식을 마름모 형태 바꿔주시는 거예요. 크기 뭐 하라고 돼 있었나요? 다시 볼게요.
크기 있었네요. 10. 그러면 크기를 10으로. 그럼 조금 더 커지겠죠? 이거 전체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얘만 선택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점점점 선택됐을 때 바꾸시는 거예요. 표식. 그래서 마름모 크기는 10. 전체적으로 커졌고요. 그 다음 레이블 값이 얘만 표시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보면 보시겠지만 얘만 표시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클릭된 상태에서 얘만 클릭. 그럼 얘만 선택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값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레이블 값. 레이블 값은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어요. 눌러주시면 돼요. 자, 위치는 똑같죠? 만약에 위치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트 디자인으로 가시면은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넣을 수 있거든요.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요소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눈금선. 눈금선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선들. 근데 이 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선택되냐면 양쪽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지금 선이 선택된 상태예요. 잘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식에 가면은 세로값 축 주 눈금선이 선택됐다 되어 있죠.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점점점 다 선택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꾸미는 거니까 서식으로 가야겠죠? 도형 윤곽선 쪽에서 여기 대시의 파선이라고 나와요. 여기 있죠? 클릭. 파선으로 바뀌었어요. 범례는 이걸 범례라고 합니다. 근데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다르길래 지금 변경하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엔터가 되어 있는데 얘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많이 어려워요. 이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범례라고 글씨도 안 써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못 찾는데 데이터 선택에서 글씨를 바꾸시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은 또 뭔가 정신없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월 판매량의 글씨 요거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을 하세요. 여기 있죠? 당월 판매량의 글씨를 바꿀 거다. 처음 편집을 해주세요. 클릭. 그 다음에 계열 이름을 요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얘가 선택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친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열 이름을 지우고요. 직접 씁니다.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줄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줄로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됐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9번 문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도형 최저 판매량 써져 있는 거 있죠? 친절하게 도형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도형 삽입해 볼게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해주시고요. 자, 위치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최저 판매량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끝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게 이쪽으로 갔잖아요. 요거 지금 노란 색깔 조절점 있죠? 이걸 모양 조절점이라 그래요. 얘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얘 좀 위에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일단 크기도 적당하게 줄여주시고 도형 서식에 가서 좀 간단하게 이 테마 스타일 라인 있죠? 여기서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홈에서 가운데 정렬 2개 다 눌러주세요. 우리 1작업에서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대로는 다 했는데 마지막 10번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옆에 숫자 보라는 얘기예요. 숫자. 보통 숫자 바꾸는 거 밖에 안 나오거든요. 숫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25만 원. 그리고 이 끝에는 0원. 여기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여기 보조축 볼까요? 보조축 보시면 여기 빼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숫자 바꿔야 돼요. 자, 이 숫자 부분을요.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따당 해주시면은 여기 옆에 축 서식이라고 나오고 여기 그래프 모양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여기 보이잖아요? 최소값은 0 그대로 놓고요. 빼기 표시가 그 회계 형식의 0과 같아요. 자, 그 다음 최대값은 뭐예요? 여기 4,000이죠. 그럼 여기 4,000 바꿔주세요. 네,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기본은 지금 1000씩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1000 엔터. 보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3개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도 여기까지 끝났어요. 차트 뭐 다른 점 있나요? 없죠? 뭐 바꿀 거 없죠? 그러면은 차트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대망의 함수를 해야 됩니다. 함수. 자, 함수 한번 볼게요. 자, 제 1작업 다시 넘어와서요. 자, 순위부터 풀어볼게요. 당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값의 위를 붙이시오. 랭크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는 해주시고 랭크. 자, 랭크 EQ로 해주시고 당월 판매량 여기 있죠? 이 값의 순위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셀에 이 값이 그 다음에 쉼표 범위 잡아야 되죠. 이 중에서 몇 등일까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드래그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죠? F4 키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내림차로 할 건지 오름차로 할 건지 우리는 내림차 해야 되죠. 그래서 0으로 써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돼요. 일단 순위는 나올 거고요. 이렇게 1이든 2든 3이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위라는 글씨도 붙여야 돼요. 이제 이 엔드 연산자를 가지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키보드 7 위에 있죠? 써주시고 그다음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위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은 순위 다음에 위라는 글씨까지 붙었어요. 자, 이게 체크인들 해야겠죠? 하나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이렇게 더하기가 얇아졌을 때 잡고 쭉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여기 굵게 됐네. 이건 좀 이따 다시 바꿀게요. 자, 2번 문제. 전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당월 판매량이 2000 이상이면 if랑 end 함수 나왔어요. 지금 조건이 2개라서 end 함수로 묶어주라는 뜻이네요. 자, 는 해주시고 if 가로 열고 자, 조건 첫 번째 조건부터 해볼까요? end 먼저 써야겠죠? end 조건이 2개를 다 end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end를 먼저 여는 거예요. 전월 판매량 눌러주시고 2000 이상이다 표현. 자, 이상 표시 2000. 그럼 조건 하나 끝났어요. 그죠? 그럼 쉼표 구분해주시고 당월 판매량 눌러주시고 또 2000 이상이다. 자, 그럼 조건 2개 다 끝났죠? 그럼 end 닫아주세요. 자, 조건 2개를 end가 묶어줬어요. 그럼 if의 조건이 끝난 겁니다. 자, if는 공식이 뭐예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가야 되죠? 조건 완성됐으니까 쉼표 구분 지어주시고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스트 상품이라는 글씨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큰 따옴표 해주시고 베스트 상품. 자, 여기 참가시죠? 여기 보시면 true 값 써라 써져 있단 말이에요. 자, 쉼표. 자, 이제 펄스 값을 해요. 거짓. 공백으로 구하시오.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해주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공백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또 채우기들 해볼게요. 쭉. 요거 3개만 이 조건에 해당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해볼게요. 자, 평창지역 당월 판매량 합계 구하는 거 dsum 문제네요. 자, 이 부분. 자, 는 해주시고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평창지역 지역 여기서부터 당월 판매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전체 다 드래그 잡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필요한 부분은 잡고 할게요. 제목도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드래그 딱 잡고 쉼표. 자, 필드 구하라고 되어 있죠. 필드는 우리가 구해야 될 합계 부분, 당월 판매량 합계 구할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죠. 얘를 눌러주세요. 또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열에 있으니까 5라고 쓰셔도 돼요. 5. 자, 쉼표. 자, 마지막은 조건을 쓰래요. 조건은 평창 지역만 찾을 거예요. 평창 지역만. 그럼 지역은 평창인 것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클릭하시면 틀립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부터 조건까지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 홍천이면 어떡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ITQ에서는요, 딱 요 정도 문제만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제는요, 커말 쪽에서 나옵니다. 커말. 자,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숫자니까 쉼표 스타일 찍어줄게요. 자, 다음 4번 문제. 평균 구해라 라고 써져 있어요. 평균 구해야 되는데 에버리지가 없네요.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일단 다 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과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누기 3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썸, 합계 구하는 거, 카운트 뭐예요?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합계 나누기 개수 하면 평균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썸이프. 횡성지역 당월 판매량 합계를 구한다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건부터 해야겠죠? 횡성지역.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나는 횡성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쉼표 찍고요. 여기 횡성 있는 부분을 클릭해도 되고 또는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횡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클릭해도 돼요. 자, 쉼표. 어디에 합계로 구해봐야 돼요? 당월 판매량 합계를 일단 구해보는 거죠. 당월 판매량 부분 드래그 싹 잡아주시면 이제 이 중에서 횡성인 것만 쏙쏙 찾아가지고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로 닫고 썸이프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숫자가 일단 나왔어요. 자, 이제 끝에다가 이제 나눠야죠. 뭘로 나눠야 돼요? 횡성. 그러니까 횡성이 하나, 둘, 두 개네요. 그럼 나누기 2가 들어가야 되는데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2라는 숫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횡성이 몇 개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카운트 if. 자, 이 중에서 쉼표 횡성인 개수를 찾겠다. 가로 닫고 이렇게. 이 중에서 횡성은 몇 개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숫자에서 나누기 2 들어가는 거예요. 엔터.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평균을 구한 거죠. 자, 심플 스타일 해주고 5번 문제. 맥스.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요 지금. 자, 맥스 가로 열고 어디에요? 전월 판매량 최대 전월 판매량? 전월 판매량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만큼.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뭐예요? 이거 3,000. 요게 나와야 돼요. 나왔죠? 됐고 이제 구하면서 검사까지 한 거예요. 자, 6번 문제. 자, 단가. H24셀에서 선택한 상품에 대한 단가를 구하시 VLOOKUP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VLOOKUP 써주시고 자, H14에서 선택한 차례대로 가세요. H14셀 어디에요? 이 부분. 자, 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단가를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구할 셀 선택해 주시고 쉼표 범위를 잡는 거예요. 여기 표범위 잡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취나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상품명 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단가죠. 단가. 그러니까 단가까지 드래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단가까지. 이렇게 드래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자, 그 다음에 열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열 번호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구할 거. 우리가 단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단가는 지금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죠. 3.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 번호 적었고 그 다음에 쉼표. 자, 여기서는 정확히 일치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정확히 일치는 뭐냐면 여기 취나물이라고 써져 있는 이 상품명을 정확하게 찾아서 단가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끝에는 정확히 일치 그걸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제 바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은 취나물 단가가 뭐예요? 198,000원이죠. 요게 나와야 돼요. 나왔죠? 자, 이것도 심표 스타일 해주시고 그러면 상품명 우리가 이거 목록화 했잖아요. 눌러서 곤드레로 바꿔주면 곤드레 단가가 나와요. 신기하죠? 이렇게 자, 다시 취나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VLOOKUP까지 끝났어요. 7번 마지막이네요. 조건부 수식을 이용하여 단가가 10만 이상인 행 전체에 여기 중요합니다. 행 전체에 그럼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 부분을 다 드래그 잡아주시면 돼요. 이 제목 라인들 빼고 행 전체 드래그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게요. 홈에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눌러서요. 새 규칙 들어갑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 수식을 이용하여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식을 이용하여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조건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10만 이상인 것만 찾아야 된대요. 단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단가 이 첫 번째 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두 번째 이런 거 잡으시면은 만약에 얘를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검사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안 되죠.
여기서부터 검사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이 10만 이상인 거가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이 단가 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10만 이상인 걸 찾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은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 고정. 그러니까 행만 쭉쭉쭉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는 열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행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행이 풀릴 수 있도록 이게 고정하는 애거든요.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이 행은 풀린 거예요. 열은 고정이 된 거예요. 자, 단가 부분 다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F4 키 있죠? F4. F4를요. 2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1번, 2번. 그러면은 이렇게 혼합참조로 바뀝니다. 행만 풀렸죠? 열은 고정됐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가운데 것만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헷갈리시면 조금 완성해야죠. 이상 10만 이렇게 이 값을 찾으면 뭐 해야 돼요? 글꼴, 파랑, 굵게가 표시됐으면 좋겠다. 지금 서식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정을 해야죠. 서식 여기서 파랑, 파랑도 표준색에서 찾아주시고 굵게 체크 확인. 자,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으면은 이 행 전체에 이렇게 색칠이 될 거예요. 확인. 자, 보세요. 이 10만 이상이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셀만 색칠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행 전체를 드래그하고 했기 때문에 행 전체가 다 색칠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하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만 색칠돼요? 여긴 안 돼요. 그래서 행 전체인지 셀인지 그거를 잘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안 예쁜 거 요거 마무리 지어야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해서요. 홈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굵은 테두리 다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또 꼼꼼하신 분들은 요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이 결제란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뒤에 이런 선 라인들이 안 보이죠? 요게 뭐냐면 제1작업의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요거까지나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기 탭이 있어요. 보기 탭. 보기 탭에 눈금선 있죠? 얘가 지금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를 체크를 푸시면 출력 형태처럼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너무 붙진 않았네요. 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ITQ 엑셀 풀이가 끝납니다. 자, 저장해야죠. 당연히. 자, 수고하셨습니다.